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이번에는 800년 전혼란의 삼국지 시대를 관통하며 쓰인 제왕들의 인사교과서 유소의 인물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소는 조조조비조의 3대에 걸쳐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경학과 법률에 모두 밝아 위나라의 법전 정비 작업에 참여한 인물로 인사행정을 다룬 실무 관료였습니다. 유소의 저서 인물지는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체계적 인재론 저술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조조가 능력만 있으면 등용한다는 원칙을 밀어붙이던 시대였는데 유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능력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고 배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시한폭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 뽑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과 기술이 등장해도 결국 마지막 결정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을 읽어내는 자가 결국 천하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 천하를 얻는 자와 잃는 자. 망하고 있는 나라의 황제가 말합니다. 신하들이 나를 망쳤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 황제가 남긴 변명치고는 너무나도 구차하지 않습니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남긴 최후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증에 사로잡혀 충신들을 처형하며 스스로 제국을 붕괴시켰죠. 반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달랐습니다. 적국의 항복한 장수조차 끌어안으며 오늘 내 길을 인솔할 사람을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나를 망칠 것이라는 의심과 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 이 엇갈린 시선이 어떤 나라는 멸망하고 어떤 나라는 천하를 통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인을 향한 의심은 거대한 제국의 기초마저 파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3. 허명에서 체계로의 진화.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학벌과 스펙 여러분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과거 한나라는 배경과 헛된 명성으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결국 파벌 싸움으로 망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조조는 이 판을 뒤집었죠.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도능력만 있으면 무조건 쓴다는 극단적인 실용주의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거칠고 투박한 능력주의는 당대 최고의 인사 실무자 유소를 만나 인물지라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길거리 싸움꾼의 주먹질이 정교한 무술체계로 다듬어진 셈입니다. 4. 제왕의 핵심 임무지인과 용인.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과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것이 둘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현대의 수많은 리더들이 빈자리에 사람을 구겨 넣듯 배치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인물지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지인즉 그 사람의 타고난 성정과 재질을 뼛속까지 꿰뚫어보는 지혜 없이는 용인즉 그를 올바르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지인이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면 용인은 처방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보약도 독약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직원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보고 업무를 맡기고 계십니까? 5. 내면을 읽는 9가지 징표구징. 면접관 앞에서 긴장한 속마음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인물지는 인간의 내면을 읽기 위해 9가지 외부 징표 즉 구징을 제시합니다. 반짝이는 눈빛 조급한 말투 근육의 긴장도 미세한 안색의 변화까지 샅샅이 뜯어보는 것이죠. 억지로 꾸며낸 단정한 몸가짐 속에서도 불안하게 요동치는 기운과 시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구징은 단순한 관상이 아니라 틈새로 새어나오는 내면 에너지의 주파수를 읽어내는 과학적인 관찰법입니다. 사람을 파악할 때 입술이 내뱉는 그럴싸한 말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몸이 외치고 있는 진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6. 오행과 오덕의 상관관계. 유소는 인간의 성격이 그의 뼈나 근육의 모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오행의 원리를 인간의 몸과 성품에 대입했습니다. 뼈가 곧고 튼튼한 사람은 나무처럼 정직하며 근육이 단단하게 뭉친 사람은 쇠처럼 의지가 굳건하다고 보았죠. 반면 기운이 맑은 사람은 불처럼 명랑하고 요점이 분명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내면의 기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행과 신체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현대 과학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질과 내면 성정이 하나의 일관된 에너지를 이룬다는 개념은 오늘날 성격 유형론의 원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7. 외향의 함정.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세기의 천재를 쫓아낸다면 조직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제갈량과 쌍벽을 이룬 총나라의 전략가 방통. 그는 추악한 외모 탓에 손권과 유비의 면접에서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껍데기에 속아 다이아몬드를 걷어찬 셈이죠. 하지만 방통의 진면목은 달랐습니다. 촉한의 청사진을 제갈량과 함께 설계한 천재 전략가였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남해를 제패한 원정 지휘관 정화가 환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동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비웃듯 그는 호랑이처럼 걷고 우렁차게 소리치며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이 말은 인재의 본질은 결코 외모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8. 성인과 편재. 단점 하나 없이 모든 능력을 골고루 갖춘 완벽한 육각형 인재 과연 있을까요? 인물지는 모든 덕을 갖춘 완벽한 성인은 현실 세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99%의 인재는 한쪽으로 치우친 재능직 편재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지만 다른 쪽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동반한 뾰족한 무기들이죠. 압도적인 돌파력을 가진 영업사원이 서류 작업을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겉날카로운 칼에게 왜 망치질을 못하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완벽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9. 12가지 편재의 명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직원의 치명적인 단점 혹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어떨까요? 사람의 재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물지가 분류한 12가지 편재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이 패턴은 선명합니다. 강직한 사람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만 남의 단점을 지나치게 후벼 파서 팀워크를 박살냅니다. 뛰어난 지략가는 변화무쌍한 전략을 짜내지만 속을 알 수 없어 진심을 믿기 어렵죠. 용맹한 자는 무모해서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고 신중한 자는 두려움에 결정을 미루다가 적절한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리더는 그 단점을 질책하고 뜯어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원의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 단점을 가려줄 장점을 가진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편재의 인지편향. 왜 우리는 늘 사람을 뽑아놓고 뒤돌아서서 후회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눈에 씌워진 단단한 안경에 있습니다. 인사의 가장 큰 비극은 타인을 평가할 때 나도 모르게 발동하는 인지편향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이 무기인 리더는 자신을 흉내내며 교활하게 일하는 척하는 자를 성실하다고 오판합니다. 강직하고 꼿꼿한 원칙주의자 리더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천재를 그저 부패하거나 약한 자로 매도해버리죠. 내 강점이 오히려 타인을 가리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을 채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안경부터 벗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끼는 그 직원은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똑같이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11. 유업 이름과 실제의 부합. 현장에서 날아다니던 최고의 에이스를 팀장으로 승진시켰더니 팀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실무 능력과 조직을 이끄는 통솔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도덕체계 책략. 이 세 가지 힘이 완벽히 교집합을 이루는 중앙에 국체 즉 궁극의 리더 자리가 있습니다. 리더는 개별 영역에 속한 전문가들을 통솔하는 제왕적 제너럴리스트여야 합니다. 그래서 칼을 잘 휘두른다고 전략실에 앉히면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부합해야 합니다. 보상의 의미로 주어진 승진은 조직을 망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12. 재질에 따른 완벽한 배치. 사나운 맹수에게 풀을 먹이고 초식동물에게 피 묻은 고기를 던져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고유한 재질은 곧 그의 운명이자 직분입니다. 편재들은 각자의 재질에 맞는 완벽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도덕성이 높은 청절가는 조직의 문화를 책임지는 자리의 규칙에 살고 죽는 법관은 기강을 세우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 비전은 술가에게 최전선의 돌파는 담력 있는 운걸에게 맡기십시오. 이것이 인물지가 800년 전에 완성한 매트릭스입니다. 13.
역사 속 편제들의 완벽한 배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배치된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웅장한 체격의 모용각은 압도적인 무력이 아닌 부처 같은 자비와 인내로 피를 최소화하며 무혈입성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남루한 선비 출신의 왕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법가적 결단력으로 부패한 공신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며 제국의 기틀을 세웠죠. 풍류를 즐기던 음악가 사한은 극한의 침착함으로 바둑을 두면서 100만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외모나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출난 재주 한 가지가 시대의 요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4. 제왕의 조건. 리더가 모든 실무를 다 잘해야 하고 모든 직원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제왕의 조건은 모든 재능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궁극적인 무기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나와 내 조직에 지금 어떤 조각이 부족한지 정확히 객관화하는 능력이죠. 12가지 편제들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서로를 찌르지 않고 타인의 빈틈을 완벽하게 덮어주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치우친 퍼즐 조각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거대한 제국이라는 둥근 원이 완성됩니다. 마치 여러 악기를 조화롭게 아울러 음악을 연주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것입니다. 15. 현대 조직을 위한 인물지 3원칙. 1800년의 지혜를 단 3가지 원칙으로 압축한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이력서라는 껍데기를 찢고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일관되게 흐르는 진짜 에너지를 읽어내십시오. 둘째, 당신이 가진 편향의 안경을 벗어 던지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인 조직은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셋째, 결점 없는 완벽한 유니콘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치명적 단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압도적 장점이 폭발에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그들을 꽂아 넣으십시오. 사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마침내 조직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소의 인물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인상론이나 관상술이 아니라 인재에 따른 기질분류 관찰, 방법, 직무, 적합성까지 이어지는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동아시아 인사론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